예, 이번에는 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지우고 7번 문제 설명을 들어갈게요. 단면적 A1인 관으로부터 단면적 A2인 관으로 물이 흐르더라. 얘는 이제 부피 흐름률에 대한 어떤 부피 흐름률에 대한 요것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델타 S는 600kN per m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압력의 차이겠네요. 그죠? P2하고 P1의 이 유체 흐름이 정상 흐름이라면 당연히 뭐를 만족하겠어요? 베르노이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즉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거야. 즉 A2의 단면적과 부피 흐름률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 유체는 같은 높이에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를 A1 단면적 미안합니다. A1 단면적, A2 단면적이라고 보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더 크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작용하는 압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V1이라는 속도라면 여기는 V2라는 속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어떤 유체냐면 정상 흐름을 하는 유체라고 했어. 그러니까 부피 흐름률은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 비압축성이니까. 따라서 A1V1과 A2V2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제곱해도 같으니까 이건 이따 문제 풀 때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V1의 제곱은 A1분의 A2의 전체 제곱분의 V2의 제곱을 곱한 거랑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거 베르노이 방정식을 보면 압니다. 왜냐면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P1 플러스 2분의 로우 V1의 제곱일 것이고 P2 플러스 2분의 로우 V2의 제곱이 돼요.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했으니까 로우는 10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로우 값 몰라도 됩니다. 이거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자고. 이게 P2-P1과 A1의 제곱에 대한 요 함수식으로 1차 함수식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야. 한번 보자고. 그 P2-P1은 요 식에서 2분의 로우의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 왜냐면 A1의 제곱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A1이 분모로 가게.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V2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A1 제곱분의 A2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와. 이 차이가. 그런데 얘가 지금 1차식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A에서 보면 요 그래프를 한번 보자는 거야. 요 그래프를 보면 결국에 P2-P1은 얘가 기울기잖아요. 요게 얼마입니까? 여기가 16분의 6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잖아. 그죠? 그리고 A1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요것에 대한, 요 식에 대한, 그러니까 P2-P1, 즉 압력의 차이는 요 면적의 제곱에 대한, 제곱에 대한 뭡니까? 1차식이라는 거예요. 면적의 제곱에 대한 1차식이요. 그리고 여기가 Y절편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따라서 뭐랑 같다는 거야, 결국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요 식과 이 식과 뭐랑 같아야 돼? 요 식이 같아야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기울기가 여기가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랑 같냐면 2분의 로우의 V2의 A2의 제곱이 바로 기울기가 되니까 이러한 기울기가 하나 나오고, 그죠? 그리고 Y절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Y절편은 이렇게 초록색 Y절편 얘는 그렇죠. 2분의 로우의 V제곱이겠죠. 랑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요 Y절편으로부터 요거를 이렇게 대입한 거야. 우리가 2분의 로우의 요 6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요거랑 같잖아. 얘가 얘니까 요 식을 16분의 1에 600 곱하기 세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 식이 이렇게 내려와서 얘 약분되니까 A2 값을 알 수 있죠. 즉 A2는 4분의 1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25 미터겠다. 그지? 따라서 얘는 결국에 0.428 20이니까 0.25 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젠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요 식으로부터 로우 값 이 C의 세제곱이니까 V2의 제곱, A2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로우분의 2잖아. 그죠? 요거 곱하기 로우분의 2니까 로우는
밀도가 10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세제곱분의 2니까 요거 약분하고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8, 얘는 6 곱하기 10의 제곱이고 요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4분의 3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 흐름률은 V2A2, 즉 V2A2 얘니까 요거에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 그래서 10 나오고 루트 4분의 3인데 얘는 2로 나오니까 결국에 5 루트 3이 돼서 얘 계산해주면 8.66 미터 세제곱 퍼 세컨드입니다. 즉 부피 흐름률은 초당 이 유체가 플럭스량이라고 할게요. 유체에 대한 플럭스량이 8.66 세제곱미터의 부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지금부터 문제 8번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에서의 단면이죠. 여기서의 단면의 반지름은 R이라고 보면 이쪽에서의 단면의 반지름 R1은 그 R의 2배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R의 3배라는 거야. 그리고 물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 됐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서의 물의 속력이 0.620m/s라고 할 때 왼쪽에서 0.700 세제곱미터의 이 부피의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때 이 압력이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쪽에서 왼쪽 유체에서 이쪽 유체의 한 압력의 크기, 이쪽으로 압력을 작용할 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유체가 이쪽 왼쪽에 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P2라고 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상 유체이기 때문에 이 부피 압축률은 비압축성 어떤 유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방정식이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연속방정식이라는 것은 단면과 속도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이 넓으니까 여기 보면은 단면이 여기에서의 속도를 V1, 요 유체의 속도를 V3라고 보면 단면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크기 때문에 V3가 더 작아요. V1보다 V3가 한마디로 여기가 더 크다. 여기가 유속이 더 빠르고 상대적으로 V3가 유속이 작다라는 거야. 그러면 베르노이 방정식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같은 높이에서 유체의 속도가 작다면 압력은 커지고 유체의 속도가 여기서는 뭡니까? 크다면 압력은 낮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유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작용해요?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근데 물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 압력이 이 유체에 한 일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렇죠? 음수죠. 그렇죠? 압력의 방향은 R자 압력이라고 볼게요. R자 압력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왼쪽 방향인데 물의 흐름은 유체는 이쪽으로 흘렀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 일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 유체가 빠른 데에서 천천히 갔다라는 건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적 문맥이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한 일은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델타 V가 0.700 세제곱미터라고 보면 먼저 W1, 즉 왼쪽에 있는 이 압력이 한 일은 P1A1의 이 단면적을 A1이라 보겠습니다. A1의 델타 X1일 거예요. 근데 어차피 A1 델타 X1을 델타 V라고 볼 수 있죠. 부피. 왜냐면 요 부피 얘가 밀어낸 만큼 요쪽에서 그만큼의 부피가 또 나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비압축성이니까. 그지? 그래서 W1이 한 일은 P1 델타 V고요. W2, 즉 P2가 한 일은 마이너스 P2 델타 V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총 여기서의 R자 힘은 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압력밖에 없다라는 거야. 요 압력이 한 일은 결국에 1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전체 운동 에너지가 변화할 거고요. 전체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바로 얘와 얘의 운동 에너지 변화의 차이죠. 어차피 가운데 거는 똑같으니까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로우 델타 V의 V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로우 델타 V의 V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총 요 압력이 한 일은 2분의 로우 델타 V의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결국에 V1과 V3만 아는데 조건에서 V2는 주어졌어요. V2는 0.620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얘가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돼? 연속방정식, 즉 부피 흐름률이 일정하다는 연속방정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식입니다. 이 왼쪽입니다. V1을 구해보면 AV1은 여기를 제로라고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V2라고 넣지 말고 여기서 푼대로 하면 V0 이렇게 놓고 여기에 단면적을 뭐 A0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A1 V1은 A0 V0가 되니까 결국 우리 V1을 구해야 되잖아. V1은 A1분의 A0가 돼서 A1은 2R 요거 단면적 V0라고 보면 되니까 0.620의 4분의 1이 0.16이 나와.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A3 V3는 A0 V0가 돼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3는 A3분의 A0 V0가 돼서 A3는 3R의 제곱이죠. 파이에. 그래서 얘 약분되고 9분의 1이 되는 거야. 0.620에 따라서 V3의 속도는 그만큼 줄겠죠. 0.0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압력이 음의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총 압력이 유체한 일은 2분의 10의 세제곱이죠. 뭡니까? 그 물의 밀도가, 그 압력이 일기압인 물의 밀도는 10의 세제곱 파스칼이고 곱하기 부피를 곱해야 되죠. 여기서 부피 0.700 곱하기 0.07의 제곱 마이너스 0.16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두 가지가 됐습니까? 예.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75만큼 전체의 에너지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